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주차, 2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부동산 억제책이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9일 만에 부동산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정지역 아마 지정되는 곳들 나올 거예요. 투기지역도 지정될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뭐 두더지 잡기 식으로 여기 하나 누르면 딴 데가 튀어오르고 여기 튀어올라서 여기를 누르면 딴 데가 튀어오르고 이런 것들을 애시당초에 막고 금융시장으로 돈이 돌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대로 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바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고가 아파트 시장만 남아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 아니면 중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것만 남아있다. 땅에 대한 투자? 잘 없죠. 뭐 상가, 빌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말만 부동산이지 알고 보면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만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다 억눌렀을 때 뭐 LH 뭐 사건 뭐 결국 무죄 판결 나고 말았죠. LH 투기 직원의 뭐 투기 사건 무죄 판결 나고 말았지 싶은데요.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골고루 흩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쪽으로만 했는데 아파트 시장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비싼 것들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가계부채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시절 언제였나요? 코로나 때 20년, 21년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주담대 파란색의 주담대 막대뿐만 아니고 기타 대출도 계속 많았습니다. 신용대출도 계속 많았어요. 그건 거의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 벌이가 계속 괜찮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자 이제 40대 중반 좀 있으면 이제 금방 50대로 접어듭니다. 중위연령마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위연령마저도 50대로 접어듭니다. 저도 이제 50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자꾸 몸도 아프고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좀 그런 나이가 50대 아닌가요? 자, 이때 20년, 21년 주황색 선을 보면은 미쳤습니다. 네, 가계 부채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 기타 대출이 막 5조, 10조, 20조 마구마구 늘어났습니다. 근데 22년부터 분위기가 급냉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기타 대출을 갚아나가기 바빴습니다. 무진장 갚아나갑니다. 22년, 23년, 24년도도 갚아나가는 상태. 20년도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나 세어보면요. 요게 주담대 기타 대출입니다. 요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요거 합계를 찾아보면은 조사해보면 쭉 다 더해보면 한 100조 정도. 예. 가계부채가 100조 늘어났습니다. 100조. 21년 더했습니다. 예. 뭐 부동산 상승의 마지막 끝판이었죠. 이때는 가계부채가 120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 갑자기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 갇히게 되었냐? 22년도에 가계부채 증가를 세어보면은 오히려 조금 감소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오히려 가계부채는 조금 감소했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적당히 없앨 거 소거시킬 거 소거시켜 놓으면 뭐 그닥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10조 정도 늘어났을래나? 23년도도 그럽니다. 24년도 요때가 갑자기 뭐 4월달에 4조, 5월달에 5조 막 이러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때 가계부채 증가폭이 한 4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지금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가 한 16조 지금 6월달까지 다 해보면은 거의 한 20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되는 것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때문에 경제 성장률 1.5%, 물가 상승률 2.3% 해서
4.8%로 3.8%로 잡았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3.8%로 잡았을 때 맥시멈 한 60조 정도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경제 성장률 0.8%로 쪼그라들고 물가 상승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게 환율과 유가를 보면 1년 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닥 늘어날 게 없어 보입니다. 15조? 20조? 20조 많으면 30조 늘어날래나? 작년에 40조였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20조를 당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내수를 부양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부채를 무리하게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90%를 넘어섭니다. 이거 80% 넘어서면 맞죠? 내수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런다고 했었는데요.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 무서운 줄 모르고 여전히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뭐 부양책이 아니면은 사실상 아까 100조 막 120조 들어가듯이 그렇게 부양책이 아니면은 뜨지 않죠.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22년, 23년처럼 알아서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억제책마저 들고 나온다? 좀 찝찝하죠. 억제책을 들고 나오려면 어떤 지표들은 모든 것이 상승을 가리킵니다. 주간실거래지수, 매수의지수, 서울은 83을 돌파했고요. 60 넘으면 이거는 막 타오르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광역시들도 모두 상승.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후로 제가 이 주간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3년도 더 넘었는데 방송한 지 상승 6군데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 부산은 여전히 낮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상승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당위성을 위한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간 실거래지수 서울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가만히 놔둬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는 저런 지표들이 모든 게 다 곤두박질 칩니다. 이거 봐라. 이래 놔둬가지고 되겠나? 뭔가 좀 띄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 대구 갑자기 신고가가 마구마구 늘어났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여기 붙여놓지는 않았는데 부산도 뭐 LH 매입건 뭐 법인이 되었건 기타 법인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LH 매입건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갑자기 막 50건 60건 막 등장하죠. 그러면서 신고가 비율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24주차 712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확 살아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분위기 띄우려고 하면 막 갑자기 어느샌가 LH 매입 건수도 거래량이 같이 반영이 되고 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데 거의 뭐 휘발유를 붓는 지경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울 8,800건, 쪼그라들어서 4,800건, 5월달, 6월달은 거의 한 7,000건 정도 거래량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부산 물론 올해 들어서 이번 달 5월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 수준이 2,700건 정도 수준. 많이 올라왔죠. 그럼 좀 있으면 3,000건, 4,000건, 5,000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여드렸다시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대다수는 수도권의 쏠림이 거의 엄청 심하고요. 가계부채 증가율과 그 서울의 거래량은 동조화되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산의 거래량은 거기에 발맞춰 움직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올해 더 이상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정부가 억제책을 내놓는다면 22년, 23년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부동산 시장의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억눌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 중고가의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네.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 하지만 지금 땅에 투자하려고 하면 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꼬마 빌딩 투자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원룸 빌라 잘 없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정말 뭐 과거에는 저는 부동산 스터디라고 해서 전체 부동산을 다뤄드려야 되는데 그건 한창 좋을 때는 모든 부동산이 다 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제가 주로 통계를 아파트만 보여드리잖아요. 왜 나머지 시장들은 이제 점점 별 볼 일 없어져 버렸으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여짜배기는 또 있겠죠. 네, 그런 거 말고 전체 평균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전체 부동산 시장을 다루지 않고 아파트 시장만 다루다가 언젠가는 또 중고가의 아파트 시장만 이야기할 것이고 나머지는 또 잘 다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돈의 쏠림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구나. 전방위적으로 막 다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 느낌 정도. 매매 거래량. 어쨌든 부산은 5월 올해 들어 최고 거래량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인구 대비 환산했을 때 7,700, 9,000 넘어가야지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인데 아니고 전세 거래량 부산은 늘 양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이 색깔 보시면 중간 정도 되는구나. 인천, 대전은 좀 활발하네요. 전세 거래 조금 많은 편. 부산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 매물 한창 64,000건을 넘어섰던 것이 63,000건대로 살짝 고개를 숙였고요. 대구도 살짝 고개를 숙였고 인천은 아직 고개를 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43,000건대. 요거 부산, 대구, 인천 매물도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가 매물이 더 많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인천이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나머지 광역시들도 오름세가 살짝 꺾여 있는 그런 상태. 자, 여기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온다면 그리고 과거같이 집을 뭐 평수도 키워나가고 새 집으로 자꾸 옮겨나가고 헌집 팔고 새 집 사고 헌집 팔고 새 집 사고 이렇게 막 순환매가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죠. 그때 뭐 중연령 38세 뭐 이러던 시절에는 뭐 40대, 50대, 60대를 바라보고 자꾸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돈을 자꾸 늘려나갔다면 이제 중연령이 지금 45세, 46세 뭐 그 정도 한 46세쯤 되나요?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50을 바라보고 퇴직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나이면 자꾸 이제 노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줄이고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것이 더 이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소득은 끊겨버렸는데 집은 7억짜리 8억짜리 대출 3억 4억 끼고 있다. 야, 이게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오나요? 아파트로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때 되면 그거 팔고 뭐 이게 그것도 쉽지 않지 싶습니다. 자, 매물 부산 인구 대비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이 부산도 맞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매물도 좀 줄어들고 순위가 좀 바뀔 법도 한데 여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충격적인 뉴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10년이 아니고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럼 몇 년도가 되나요? 2040년이 되면 아파트 세 채 중에 두 채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야.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들이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돈이 적으니까 좀 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용으로 좀 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뭐 시골에 방치된 집들이나 아니면 뭐 부산도 이게 강모발님이 보여주시던데 이렇게 뭐 산동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그런 숙명에 처해지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다. 왜? 2031년이 되면 부산은 가구수 감소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았던 것이 뭐 산동네 아니면 뭐 슬레이트 지붕되는 이런 집들 아니면 오래된 주택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이렇게 소유받았지만 가구수가 줄어들면 또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중연령이 지금 뭐 46세인데 노후를 대비해서 한 60대 이후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중연령대가 50대로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 수는 줄어든 지 벌써 됐으니까 벌써 실감하실 텐데요. 가구수 줄어드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아직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월세를 내고 전세를 내도 이 사람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곤 했는데 채워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매몰하시게 되면은 노후 대비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예서 뭐 자산이 많아가지고 완전 비싼 거, 난 벌이도 계속 괜찮고 능력도 괜찮고 하면 뭐 그쪽 시장만 거의 살아남는 거겠죠. 전세 매물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부산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느낌이네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건 명확한 사실이 맞다. 감사합니다.